자, 208페이지입니다. 28번. 네. 자, 갑이 을소유 X부동산을 양수해서 이전 등기를 마쳤다. 소유권 이전 당시 X부동산에는 을을 채무자라는 채권자 병 1순위 근저당권 채권 근저당권과 채권자 정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 소유 부동산이죠. 등기를 합시다. 그러면 갑구에 누가 있고요? 네,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죠, 을. 자, 근데 이 할 때부터 을굴안에 보니까 저당권이 두 개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병이 자 근저당이 있었죠. 그러니까 근저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 이순위 근저당이 있었다. 네, 물론 여기는 채무 최고액이 있었겠죠. 채무 최고액. 자, 이런 상태에 있는 부동산을 양수해서 등기를 마쳤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네, 갑이. 자, 어쨌든 지문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갑은 이 저당권 후 들어간 무슨 자구나, 제3취득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주제가 무슨 자? 네, 저당권 후 들어간 뭐다? 제3취득자의 지위에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갑은 X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제3취득자, 네, 여유가 있다면, 네, 경락 받을 수 있다. 경락인, 매수인 될 수 있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1번. 두 번째입니다. 병이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네, 즉 누구 것이요? 병 것이죠. 그러면 네, 최고액 플러스 뭐가 나왔다면, 알파가 나왔다면 제3취득자는 네, 다 갚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최고액만 변제하고 네, 말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 됩니다. 1번도 맞고요. 2번도 맞다는 얘기죠. 다 갚을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병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은 병의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병의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1번 저당권이 있고 네, 여기 제3취득자가 있지요. 자,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때 이 제3취득자는 네, 최고액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네,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2번 저당권자는 후 순위저당권자는 판례 태도예요. 제3취득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 저당권자는 최고액 플러스 알파가 나왔을 때 여기 최고액만 변제하고는 말소가 안 됩니다.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2번 저당권자 후 수양권자는 자 제3취득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만 갖고서는 말소 요구할 수 없다. 네, 그게 판례 태도예요. 기억하세요. 1번 저, 2번 저, 낀. 1번 저, 2번 저, 낀 제3취득자. 따라서 이 자는 뭐가 아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지문은 갑이 X 부동산 보존과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유입비 뭐 했다? 지출했다. 이게 이런 얘기죠. 경락인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고, 네, 대신 변제해서 유리한지를 차지할 수도 있고요. 또 경락대금에서 비용 지출한 것, 네, 필요비하고 유입비가 있으면 우선상환 받을 수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네 번째 질문은 네, 이 비용 가지고 당연히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자, X부동산 매각 때부터 뭐 받을 수 있다?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는 아니죠. 네, 그래서 4번 질문 X. 네, 필요비 유입비 가지고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다섯 번째는 갑이 X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병이 그 냈고된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뭐 했다? 인수한 경우죠. 네, 병에 대한 피담보 채무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네, 병의 근상권 소멸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은 그냥 이제 5개 지문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자, 28번은 제3취득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가봅시다. 그래서 28번은 정답이 4번. 네, 그 앞에 26번이 있었잖아요. 그 26번을 갖다가 28번처럼 이렇게 사례 형태로 이렇게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28번. 자, 29번 갈게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했어요. 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다. 네, 그러면 이제 딱 보는 순간 아, 이런 기억 나시죠? 네,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했다. 그리고 보세요. 경매 당시 그 지문에서는 동일 수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 설명드렸죠. 토지 플러스 뭐다? 건물 캔 하더라도 입장은 어차피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거니까 여기에만 입장권이 있고요. 경락대금 건물은 우선 변제권이 없겠죠. 그리고 하기 싫으면 그냥 토지만 경매 캔에도 관계없죠. 선택하는 거죠. 자, 1번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일괄 경매할 수는 있는데 토지는 입장권이 있지만 건물은 없거든요. 근데 건물 매각 득음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1번 질문은 여기에서 걸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일괄 경매. 두 번째 겁니다. 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감소가 됐다. 채권자, 저당권자는 담보 제공자, 설정자한테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는데 설정자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네, 이것도 틀린 지문인데 네, 일단 담보 제공자 있죠? 저당권, 설정자. 네,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그죠? 예, 저당물 보충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보물 보충.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 X. 세 번째, 금전 유효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네, 보통은 금전 채권을 가지고 저당권 붙이는 게 보통이죠. 근데 쌀채권, 특정물, 인도 채권을 가지고 쌀채권이 있어요. 이런 가지고도 저당권 붙일 수 있거든요. 다만 특정물 인도 채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때는 금전으로
환산해서 할 것.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질문 X고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한테 이전했다. 종전 소유자도 저당권 설정 계약상 권리에 기초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아까 했었습니다. 네, 종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네, 이 무효 등기, 네, 근저당이 있다면, 네, 어차피 종전 소유자가 말소하고 넘겨줄 의무가 있었는데 말소하지 않고 넘겼을 때, 네, 종전 소유자도 당연히 무효 등기니까 말소, 이게 말소 등청이에요. 할 수 있고요. 현재 소유자도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는데 팁을 드리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건 뭐고요?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하는 차이만 있지 다 관계 없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질문 다시 또 중복되어 있는 거네요. 29번은 4번. 자, 다섯 번째는 과실에 가는 거예요. 저당권 효력은 저당 압류가 없더라도 과실에 미친다. 이건 곤란합니다. 네, 압류, 저당 부동산 압류가 있기 전은 네, 저당권 설정자가 과실을 취득하고요. 압류 후부터 누가 가져간다? 저당권자가 가져가요. 압류 전 왜 설정자가 과실을 가져갈까요? 네, 설정자가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질문 과실에 미친다. 뭐가 된다고요? 압류가 돼야지 네, 과실에 미치는 겁니다. 압류가 돼야지 저당권자가 과실을 가져가겠죠. 네, 29번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30번이에요. 저당권 침해와 구제에 대한 설명에 관한 얘기죠. 일단 정답부터 볼게요. 네. 공동저당권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 동의 얻지 않고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반환. 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네. 저당권자. 네. 점유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저당권은 있죠. 근데 이 저당권 가지고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되죠.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되죠. 그래서 제한 물권 중에서 팁 드리면 지져. 일본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지저대봐야 독도는 반환할 수 없다. 그래서 지역권, 저당권 이런 자들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네,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신 본권, 지역권 방해는 하지 말아라.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숨긴 겁니다. 4번처럼 숨겼다 그런 얘기예요. 자, 1번 가겠습니다. 침해가 있다. 목적물 잔저 가치가 피담보 채권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고요. 자, 다음에 부동산에 관해서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 등기가 위조 등기 서류에서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네, 저당권 소멸하지 않지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 3번 아까 했었습니다.
저당물 보충 청구권은 설정자 잘못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5번째입니다. 침해가 채무자에서 이루어졌다. 네, 그러면 저당권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즉시 변제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길게 해서 이 물청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유치권에서는 뭐예요? 유치권은 유치권 물청 없고 점유권 물청만 있었다 그랬어요. 자, 31번 가겠습니다.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돼 있네요. 자, 기억지문 저당권자는 저당권 침해하는 자에서 목적물 반환. 반환했었죠? 틀렸죠? 네, 반환 안 돼요. 반환 안 되고 방해 제거는 되므로 다 된다 했으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저당권을 실행해서 실제상 손해를 확정한 후가 실행할 수 없다. 네, 즉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설정자 책임이 있는 사유로. 네, 이게 이제 아까 담보물 보충이었죠. 담보물 보충 청구권. 설정자 잘못이 있을 때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시작되는 담원이 설정자 책임 있는 사유. 가액이 현재 감소가 됐다면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리얼입니다. 자, 담보 제공 청구와 플러스 네, 저당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자, 이렇게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논리가 안 맞죠? 안 맞죠? 왜요? 담보 제공. 그죠? 담보 제공 청구를 요구했으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거 손해배상까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함께란 말 때문에 논리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 미흡니다. 채무자가 저당 목적물 손상한 때 저당권자는 곧 변제 청구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X0, 네, 2번. 이렇게 박스 문제가 요즘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32번 가보겠습니다. 저당권 소멸 원인이 아닌 것. 자, 목적물 전부가 멸실했습니다. 네, 물건 자체가 멸실하면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하겠죠. 두 번째는 피담보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추가 죽으면 종도 적지요. 세 번째,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이제 배당받을 권리는 별개 문제. 자, 네 번째가 틀렸네요. 소멸 원인이 아니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됐다.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취득했다. 그러면 지상권이 이미 저당권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뭘 취득하더라도 이거 취득하더라도 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4번. 자, 다섯 번째는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 목전 소유권을 취득했다 한다면은 네, 당연히 저당권은 소멸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3번째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공동저당입니다. 자,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뭐 하면서 차용하면서 자신의 자 X, A, B, C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부동산을 동시에 뭐 했다? 네, 경매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을의 채권액은 얼마고요? 네, 1억 5천이고요. 자,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네, 전부 다 채무자 부동산을 전제로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A 부동산
있고요. 그 다음에 B 부동산 있고요. C 부동산. 네, 다 지금 부동산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A 거, B 거.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동시에 경매했을 때 경락대금.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을이 지금 공동저당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A 부동산 경락대금이 9천이고요. B 부동산 경락대금이 6천이고요. 자, C가 그 다음에 뭐야? 3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을이 B 부동산 변제받게 될 금액은 얼마인가? 네, 지금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러면 채권액이 얼마예요? 이거 1억 5천이죠. 그래서 B 부동산만 물어봤으니까 네, 1억 5천 금액을 안 분배해야 되죠. 그래서 1억 5천 곱하기 이쪽 거니까 전체 분해, 그죠? 이게 삼각형이 돼요. A 부동산 플러스 B 부동산 경락대금 플러스 C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여기 B가 되겠죠. B 부동산 거니까. 그러니까 A, B, C도 하면 전부 다 963. 그죠? 963. 자, B는 6억이죠. 6천만 원이죠. 6천. 그러니까 다 더하니까 1억 8천. 그러니까 이건 3이 되겠죠. 여기 18이 되니까. 63, 18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네. 5천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쪽 걸 구하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억 5천 곱하기 1억 8천 분의 9천. 그죠? 이쪽 한다면 이쪽은 A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A만 집어넣으면 돼요. A는 얼마죠? 9.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네, 여기는 뭐예요? 7천. 맞나요? 2분의 1이니까 2, 6이 10입니까? 2, 6이 12. 좀 해볼까요, 그냥?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숫자가 좀 약해가지고 그러세요. 이건 1억 5천 곱하기 전체 분이니까 963. 그죠? 1억 8천에 9천이죠. 2분의 1이고. 그죠? 이쪽은 1억 5천 곱하기 뭐다? 1억 8천 분의 여기 6천이죠. 3분의 1. 이거는 1억 5천 곱하기 1억 8천 분의 3. 6분의 1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33번은 정답이 2번이고요. 자, 34번 가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A 건물과 B 건물의 저당권 설정했다. 설명 중 옳은 것. 자, 민법 368조 공동저당권과 대가배당 차순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A 건물에 대한 저당권과 B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 네, 이 동시란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 성립할 필요 없습니다. 네, 동시 또는 차시, 나중에 설정도 관계없겠습니다. 두 번째, 후순위 권리자 보호하기 위해서 갑은 A 건물과 B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아니죠. 동시 배당해도 좋고요. 하나만 해도 좋아요. 이 동시 이시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2번도 틀린 겁니다. 1번은 동시에 해야 된다. 그 때문에 틀린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시 배당에 있어서 부담 안분에 관한 규정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네, 후순위가 있든 없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A 건물 경매 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갑은 그로부터 피담보 채권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A 건물에 대한 후분양권자는 A 건물과 B 건물이 동시에 배당되었다라면 갑이 B 건물로부터 변제받을 금액 한도에서 갑을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4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 사회법률은 비건물이 병수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번은 틀립니다. 자, 지금 4번 이야기는 지금 채무자 X 부동산과 채무자 Y 부동산일 때, 자, 이때는 동시 배당하면 안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X 부동산에 후가 있고 여기 후가 있으면 네, 크로스에서 대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지문은 이거 얘기한 거예요. 자, 대위할 수가 있는데 특징이 이게 조심할 것이 한쪽은 채무자고 한쪽은 제3자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X 부동산과 Y 부동산 있을 때, 자, 안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변제 받고, 모자란 나머지가 있으면 들어갑니다. 또, 이쪽에 후가 있고, 이쪽에 후가 있으면, 이쪽은 입장을 못합니다. 얘만 입장합니다. 못해요, 이쪽은. 그래서, 지금 그 5번 지문, 한쪽은 채무자고 한쪽은 뭐일 때, 제3자일 때는 이런 원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34번은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문에 있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판례에서 나오는 가끔 얘기예요. 판례. 공동저당이었고요. 계산 문제가 주로 많습니다. 자, 35번 갑시다. 35번.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위해서 을 소유 X토지와 Y토지에 설정하였다.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위해서 X토지의 저당권 설정했다. 그죠? 갑은 어느 토지에 변제받는가? 네, 누구 마음이에요? 갑의 마음이에요. 자, 갑이 동시, 같이, 경매, 집어넣어도 좋고요. 어느 한쪽만 집어넣어 상관없습니다. 동시, 이시 전부 다 누구 선택이다? 네, 채권자 선택에 따르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6번. 36번은 정답만 볼게요. 3번. 공동저당 설정 계약 시 포함된 목적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성립하여 설정 계약 후 추가로 공동저당 편입시킬 수 없다. 아까 했습니다. 한 번에, 그죠? 한 번에 담보로 집어넣어도 좋고요. 그 다음 뭐다? 네, 추가로 편입시켜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와도 좋고요. 아니면 들어오고 또 뒤에 나중에 후에 편입 관계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네, 공동저당에 가는 거 기본적인 거 있고요. 다음 이제 근저당 갑니다. 공동저당 다음은요, 주로 계산 문제예요. 자, 따라오시고요. 근저당입니다. 네, 일반 저당하고 근저당의 차이가 뭘까? 네, 채무 최고액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근저당. 그래서 채무가 증감 변동한다 이야기. 그러다 약속된 결산기에 확정하는 거예요. 채무를 확정시킵니다. 그러면 특징, 근저당에서 근이 떨어져 나가면서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감 변동하니까 여기서 일시적으로 채무가 소멸된다 이야기. 근데 희한하게 밑에 있는 이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주가 죽었는데 종이 안 죽어요. 그러면 채무가 확정된 이후 채무가 소멸했다. 그러면 밑에 저당권 당연히 따라서 소멸해야 됩니다. 자동 소멸. 주가 죽으면 종도 따라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확정되기 이전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종성이 좀 다소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확정되면 당연히 부정성 뭐다? 네, 당연히 적용돼야 되겠죠. 그리고 채무 최고액은 네, 이거는 네, 채무자께서 책임지는 한도액이 아니에요. 한도액이 아니고 이건 채권자가 배당 받을 수 있는 최고치, 배당 받을 수 있는 네, 최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책임 한도액이 아니에요. 자,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셔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7번 가보겠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 이건 등기 사항이죠. 근데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하자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도 피담보 채무 확정사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주어가 빠졌네요. 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선순위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이다. 네, 2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어가 빠졌어요.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다. 근저당.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드디어 저당권으로 바뀝니다. 채무가 확정된다는 얘기예요. 채무 확정됩니다. 그러나 선순위는 계속 근저당사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경매 신청하면 경락인이 대금을 다 완납하죠. 네, 그때 선순위는 비로소 저당권으로 바뀌죠. 채무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경매 신청 시냐 대금 완납 시냐, 여기서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후순위가 경매하게 되면 선순위는 경매 신청 시가 아니고 경락대금 완납 시. 그래서 이번 주어가 빠졌습니다. 선순위.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5번 보충할까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면 부정성 갖게 된다. 아까 했습니다. 보통 저당권 전환됩니다. 38번은 아까 했었습니다. 1번. 분할권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한테 이전했다. 종전 소유자도 말소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아까 했었습니다. 종전 소유자도 말소, 현재 소유자도 말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종전 소유자가 하면 채권적, 현재 소유자는 물권적. 자, 38번은 1번이었고요. 보충 설명하면 5번 정도? 네.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다. 채무자. 최고액만 갚는 걸까요? 플러스 알파까지 다 갚아야 될까요? 네, 설정자 채무자는 자신의 빚이니까 다 갚아야죠. 그죠? 그래서 실제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지 말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자신의 빚이니까. 다음 39번 갔습니다. 39번 아까 했었네요. 후순위가 있다. 그러면 선순위가 있다. 그럼 아까 후순위가 경매하면 선순위는 매수인이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40번입니다. 40번은 정답이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 개시 결정 있은 후 경매 신청이 취하가 됐다. 채무 확정 효과가 반복된다. 낙장 불입. 네, 경매를 했다? 신청했죠. 그래가지고 네, 다시 또 경매 신청을 취하를 합니다. 네, 취했다고 해서 번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분의 5번은 뭐다? 낙장 불입이에요. 한 번 던지면 끝. 경매 신청해서 채무가 확정됐어요. 확정됐으면 근저당이 뭐로 가는 거예요?
저당권 바뀐 거지요. 취하더라 다시 근저당으로 못 돌아갑니다. 확정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5번 판례 태도고요. 네, 참고해보면 거기 1번하고 3번 있죠. 제3취득자 물상 보증인. 제3취득자. 자, 물상 보증인. 자신의 빚이 아니니까 여기는 여기 최고액만 갚아주고 말소 들어가면 되죠. 최고액. 채무자는 자신의 빚이니까 다. 3취득자 물상 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갚아주면 되겠네요. 자, 4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뭔 거, 틀린 것. 자, 3번 봅시다. 채권 최고액에는 채무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채권 최고액. 네, 시작해가지고 채무가 뭐가 됐다. 확정되겠죠. 그래서 근저당에서는 조심할 것이 네, 지연이자가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는 거죠. 1년분에 하나지 않습니다. 다 받으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자, 채무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논리 모순이죠. 당연히 이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자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지연이자 할 때는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41번이면 되겠습니다. 네, 42번은 생략할게요. 41번은 3번. 네,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물권법 저당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계약법은 다른 거니까 시간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